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살면서 어느 순간 모임을 다녀온 뒤에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웃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유독 무거웠습니다. 방문을 닫고 혼자 앉으면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약해진 탓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달래셨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습니다. 그 무거움은 몸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조금씩 쌓인 피로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관계들이 마음 안에 켜켜이 쌓여 내보내는 조용한 울림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교제를 줄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이 말을 들으시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관계는 재산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만남이 많을수록, 사람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을수록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러주는 자리마다 달려갔고 모임마다 빠지지 않으려 했고 혹시라도 연락이 뜸해질까봐 먼저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모임을 다녀온 뒤 침대에 누웠는데 몸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먼저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만남들이 진심으로 좋은가? 아니면 그저 습관으로 두려움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인가? 그 질문 앞에서 오래도록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 저는 공자와 노자라는 두 분의 지혜를 빌어 그 침묵 속에서 찾아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떤 학문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 살아온 한 사람이 긴 세월 끝에 조용히 깨달은 삶에 관한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저는 젊었을 때 밤새 친구들과 웃고 떠들어도 다음날 아침 거뜬했습니다. 잠을 2-3시간밖에 못 자도 밥만 먹으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그때는 에너지라는 것이 마치 화수분처럼 마르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어디서든 끊임없이 솟아오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모임 한 번을 다녀오면 이틀이 꼬박 걸렸습니다. 그 이틀 동안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책도 손에 잡히지 않고 밥도 크게 당기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있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나? 내 몸이 어딘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때 공자의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공자는 마음의 힘, 심력을 등잔 안의 기름에 비유했습니다. 젊을 때는 기름이 철철 넘칩니다. 조금 흘러도 다시 차오릅니다. 어디에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기름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소중해집니다. 그 기름을 아무 곳에나 흘려버리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불이 꺼집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마음에 와닿으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단순히 체력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래 생각해 보니 그것은 체력이 아니라 마음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몸만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함께 가져갑니다. 그 자리에서 맞장구를 쳐야 하고 불편한 농담에도 웃어야 하고 싶지 않은 말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마음은 조용히 기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넘쳤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보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올 때 마음이 가벼우면 그 만남은 기름을 채워주는 만남입니다. 반대로 돌아올 때 마음이 무거우면 그 만남은 기름을 소모시키는 만남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그 관계가 지금의 내게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나고 나면 왠지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그리고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피곤한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그 숫자를 솔직하게 세어보시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답이 거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공자는 말년의 곁에 몇 명의 제자만 두었습니다. 말 많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논쟁을 즐기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앉아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러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자는 사람을 줄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람만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자가 보여준 나이 드는 법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노자라는 분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노자가 그냥 세상을 포기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홀로 떠났다는 이야기, 무의자연이라는 말, 굳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철학, 젊은 저에게는 이것이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달라졌습니다. 노자가 살던 시대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마다 더 많이 가지려 했고 더 높이 올라가려 했습니다. 서로 밀치고 당기며 앞서 나가려 했습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노자는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솔직해진 것이었습니다. 노자는 알았습니다. 그 길은 내 길이 아니라는 것을, 그 소음 속에 내 삶은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조용히 자신의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자리에 가야 할 것 같아서 나갔는데 앉아있는 내내 몸이 반응을 거부하는 것 같은 느낌, 억지로 웃어야 하고 고개를 끄덕여야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왜 갔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자리. 노자는 그것을 거스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억지로 따르는 것.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연에 거스르는 것을 느낄 때는 멈추라고. 그것이 무의의 진짜 뜻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자신의 본성에 솔직하게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몸이,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나이에 순응하는 것, 힘에 순응하는 것, 조금씩 느려지는 호흡에 순응하는 것, 이것을 노쇠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이것은 지혜입니다. 저는 이런 옛말을 매우 좋아합니다. 적으면 없고 많으면 혼란스러워진다. 교제가 많으면 기대도 많아집니다. 기대가 많으면 실망도 많아집니다. 실망이 쌓이면 마음에 쉴 자리가 없어집니다. 노자는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별했습니다. 외로움과 홀로 있음의 차이를. 외로움은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데 혼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 있음은 다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조용히 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마음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만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게 되면 조용한 오후가 더 이상 쓸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해 가을 혼자 작은 방에 앉아 차를 마시던 날을 기억합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마음이 참 풍요로웠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지금 충분히 살고 있구나. 그것이 홀로 있음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만나고 난 뒤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리고 만나고 나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잠시 침묵 속에서 그 숫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숫자가 어쩌면 오늘 여러분께 가장 솔직한 답을 줄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교제를 줄이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십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내가 자주 나가지 않으면 차갑다고 소문이 나지 않을까? 고집스럽고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 두려움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온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지금도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만남이 끝나고 나서 잠시 마음을 가라앉혀 보라고. 마음이 가벼우면 그 사람, 그 자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원망할 것도 없고 탓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천천히 멀어지면 됩니다. 끊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관계에는 그 관계에 맞는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1년에 한두 번 만나면 딱 좋은 분이 있습니다. 자주 만나면 오히려 어색해지는데 오래간만에 만나면 반갑고 따뜻한 분, 그런 관계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기억 속에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 있습니다. 그 시절, 그 순간의 모습으로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분,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이어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는 늘 현재형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빠뜨릴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깥의 교제를 줄이면 그 자리를 무엇이 채울까요? 저는 그것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가족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늘 거기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정작 집에 돌아오면 지쳐서 한마디 나누기도 힘들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깥을 조금 줄이면 달라집니다. 식사 한 끼를 천천히 함께할 여유가 생깁니다. 오늘 어떻게 지냈어요? 하고 물을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저녁, 그것이 어떤 성대한 모임보다 오래도록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가장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어준 사람들에게 이제는 조금 더 마음을 내어드릴 때가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도 있습니다. 오래된 책 한 권, 베란다의 작은 화분, 천천히 우려내는 차 한 잔,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즐거움이 아닌 오롯이 나를 위한 즐거움, 그것이 진짜 쉼입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사실 가장 덜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절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가지 않아도 될 자리에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는 것.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마음보다 더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없습니다. 공손하게, 따뜻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양해를 구하는 것,
그것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아끼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일에는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을 가슴에 새겨 보십시오. 모든 이야기에 참견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자리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내 것만 지키는 것, 그것이 인생의 후반을 살아가는 품격입니다.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오래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왜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두려워하는 것일까? 왜 홀로 있는 시간이 위기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그것은 오랫동안 자신의 가치를 관계 속에서 찾아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아무도 부르지 않으면 쓸모없어진 것처럼 느끼는 그 오래된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젊을 때의 기준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 시절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자신 안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오랫동안 밖을 향해 달려왔으니 이제는 안을 향해 천천히 걸을 때입니다. 세상이 좁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만 남는 것입니다. 시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진짜 내 시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생의 아름다운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봄에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여름에는 열심히 돌봐야 합니다. 가을에는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조용히 쉬어야 합니다. 그 쉼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순환의 일부입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노자가 말한 무의자연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억지로 봄처럼 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계절이 겨울이라면 겨울답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강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완전히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오래 살아오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알게 된 것들을 여러분과 솔직하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관계는 자주 만난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끔 만나도, 아니 오래 못 보아도 마음속에 서로가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는 관계, 그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그리고 진짜 풍요는 많은 것을 가진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들이 주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차 한 잔의 온기,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한 줄기, 먼 데서 들려오는 새소리, 손자가 웃는 소리, 오래된 책의 냄새, 이런 것들이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충분히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젊을 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바빴으니까요. 너무 많은 것을 향해 달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나서야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나이가 드는 것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젊음은 힘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음은 깊이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고, 느껴지지 않던 것이 느껴지는 것, 그것이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조용하고 귀한 선물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나이 70에 이르러서야 마음이 하고자 하는 것을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더라고.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랜 세월을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쌓고 나면
마음이 원하는 것이 곧 옳은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노력과 수련 끝에 자연스러움과 발음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공자는 얼마나 많은 것을 놓아보내고 정리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관계를 조용히 거리를 두었을까요? 그 과정이 있었기에 마침내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고. 물처럼 유연하게 억지로 맞서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라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관계에서 억지로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게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의 지혜입니다. 물은 막히면 돌아가고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억지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편안할까요?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멀어지도록 두고, 인연이 흘러가면 흘러가도록 두고, 남은 것들과 조용하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 후반의 아름다운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제를 줄이는 것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밖을 향해 오래도록 달려왔으니 이제 잠시 멈춰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소음 속을 헤쳐왔으니 이제 조용한 곳에 앉아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나이가 든다고 좁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어집니다. 넓이에서 깊이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차원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밤 집에 돌아오신 뒤에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눈을 살짝 감으시고 오늘 하루 만났던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물어보십시오. 무거운가, 가벼운가? 그 솔직한 감각이 여러분에게 가장 정직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그 나침반을 따라 조금씩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아, 나는 지금 참 잘 살고 있구나. 번잡함은 줄었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충만하구나. 사람은 줄었는데 온기는 오히려 더 깊어졌구나. 그것이 바로 교제를 줄이는 지혜가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들을 무거운 마음으로 꺼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한 마음으로 오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나눠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가볍게 사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편안하게 남은 생을 안온하게 걸어가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만 나가십시오. 억지로 맞장구 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속에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자도 노자도 결국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라고, 자신의 본성에 거스르지 말라고, 진짜 나로 살아가라고. 그것이 오래 살아온 사람의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이 드는 것의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 곳에 조용히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당장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 말고 그냥 이런 생각도 있구나 하고 따뜻하게 받아두시면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들을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가볍게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부디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요즘 어떤 일이 마음에 걸리시는지, 어떤 관계 때문에 무거우신지 솔직하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 수많은 분들께도 위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이렇게 조용하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